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지금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에서 디지털 전환 쪽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동현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예전에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산업 쪽 금융권에 주로 오래 있었는데, 사실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게임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게이미피케이션에 게임화라는 게 어디까지 게임화인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는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은 게 어쨌든 게임과 좀 일반 비게임적인 게임이 그런 걸 이제 적용해서 융합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어떤 좀 전문가나 관심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 이게 더 좀 잘 될 수 있는 분야고요. 일단 이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지금 세미나 이렇게 귀중한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제 원라인에 지금 영등포 구청역 옆에 있는데, 그래서 좀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걸 보면요, 그래서 지금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게임 디자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기서 이제 게임풀리스라고 플레이풀리스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한 한국어 단어는 없는 거고요. 실제 게임의 어떤 경험적이고 행동적인 부분까지 좀 포함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의 디자인 요소들과 숨기는 요소들을 게임이 아닌 컨텍스트나 산업이나 맥락 이런 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융합된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게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을 단순히 만드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 했다는데 실제로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만들었다,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비게임 컨텍스트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에서의 어떤 재미라든지 참여라든지 다시 해보고 싶은 속성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평범할 수 있거나 어떤 생산적인 과업에 적용해서 사용자들이 계속 과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빅게임 컨텍스트의 맥락 그런데 연결되는 그런 게 게이미피케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이 뭐냐? 그러면 사실 이 외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냥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어떤 이제 세이빙, 모으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크던 작던 모아가는, 저축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사람의 행동들을 어떤 자극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산이나 재무 관리나 개인 이런 걸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고 재밌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데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의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문해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은 많은 금융 상품과 정보가 번영하는데도 이 금융 문해력이나 금융 지식에 대한 교육은 사실 충분치 않아요. 저희는 특히 또 초중고 때 이런 교육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도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나 여기저기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봐도 온갖 지식들이 번영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또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점점 선진국이 될수록 사실 이런 경제교육이라든지 금융 지식에 대한, 금융 문해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는데, 실제로 이 선진국에서는 이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이제 금융 상품들을 포함한 이 금융 지식을 어떤 교육하는 데 활용을 해서 실제 일반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만약 어떤 금융기관이 있으면 금융기관 안에 내부 고객과 내부 플레이어들이 임직원들이잖아요. 금융기관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들의 행동을 변화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데 할 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축 메커니즘을 자극한다. 사례들은 글로벌이나 해외적인 많이 있는데, 저희 그냥 쉽게 아는 거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예전에 이제 26주 적금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해갖고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일종의 어떤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어떤 최초 가입 금액만큼 이제 적금을 납입하면은 캐릭터가
여기 하나씩 있죠. 그 캐릭터가 목표 달성 캘린더에 빈칸을 채워주고 어떤 이게 보면 게임에서의 어떤 이제 레벨이나 목표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자기가 달성하고 하면은 성취감, 이게 연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어떤 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토스 만복인데요. 뭐 저희 만복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다시 핸드폰이나 이런 데를 많은데 요즘은 이제 이게 토스 외에도 다른 데도 뭐 은행 앱들이나 이런 데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 이거는 이제 토스는 은행이다 보니까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피트니스나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하지 않으면 손해율이나 보험료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토스는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더 걷고 이렇게 하게 뭐 촉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 스마트폰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걸을 때 5,000보를 한다든지 10,000보를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위치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간다든지 이렇게 도달하면은 어떤 뭐 토스 원리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더 이런 더 걷게 한다든지 더 어디를 방문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행동 변화나 이런 걸 좀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 내용 밑에 요 참고 내용을 했고요. 저희 여기 보면 게이머 저널에서 요거 관련돼서 좀 올라온 링크가 있다고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토스 만복이라고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금융 앱을 왜 실행할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 남은 예금 잔액이 얼마나, 대출금 얼마나, 내 월급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빨리빨리 막 실시간으로 해보고 그런 거를 많이 하죠 지금. 근데 꼭 이제 금융 앱이라는 게 이런 직접적인 어떤 지급 결제나 이런 뭐 저축이나 이런 활동들이 아니라도 점점 이렇게 어떤 컨텐츠 같은 걸 좀 입히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 앱이나 이 생태계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시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스 만복인데요. 만복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하면서 이렇게 또 좀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앱에 조금 더 락인대로 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좀 마케팅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이게 뭐 밑에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조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사용자가 걸음수를 제공하는 그치지 않고 이 걸으면서도 계속 뭔가 내가 여기서 참여해서 뭔가 하고 있다, 뭔가 쌓아가고 있다,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식목일 어린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방문하면은 어떤 미션을 달성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아까 제가 헬스케어 피트니스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걸음수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분석해갖고 연령대나 이런 거별로 칼로리, 사람들이 대사량 이런 거 같은 거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 평소에 건강 어떤 지표나 활동이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뭐가 여기 로딩 걸리네. 두 번째 재무관리 추천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들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산 관리를 추천해 줍니다. 이 뭐 좀 글로벌적으로 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국내 거를 좀 보면은 현대차 증권에서 현대기아차 계열의 증권사에 있는 마이데이터 전용앱 더 허브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목적 자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목표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어떤 자산 관리, 뭐 은퇴 설계상, 목적 자산 관리 서비스, 수익률 게임방, 뭐 수익률 얼마 수익이 나는지 보통 이렇게 뭐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안에서 뭐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비금융 부동산 같은 자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하고 자기가 좀 관리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조금 더 게임적인 요소나 UI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투자를 좀 더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적 요소를 도입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게임방 메뉴를 통해서 지인들과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 종목의
가상 수익률로 좀 게임을 진행하고 서로 좀 투자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 참여 가치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로는 단순히 금융뿐만 아니라 뭐 건강, 차량, 현대차니까 또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차량. 그 다음에 뭐 커머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이제 어떤 계획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한 금융 지식의 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부족한 게 이런 금융 문해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에 따른 어떤 금융 교육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한국이 그렇게 글로벌로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높지 않아요. 되게. 지금 여기 빨간 걸 표시한 게 한국인데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도 국가가 여러 개잖아요. 29개 뭐 이렇게 여러 개 되는데 국가별로도 이런 편차들이 커서 금융 지식 문맹을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 유로 인베스트라서 인터랙티브 게임을 만드는 지금 유럽 연합청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교육의 리소스나 여러 가지 홍보 자료나 내용들을 넣어서 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게임을 해보면서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활용하는 걸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자신의 어떤 삶도 높아지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갈등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더 경제 활동도 윤택해지고 더 그 공동체라는 게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이 추구하는 참여라든지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소비자들 또는 임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더 재미를 추구한다든지 고객을 유인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뭐 더 많은 해외 사례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NH농협은행의 오런뱅크의 안에 올리 키우기를 보면은 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슨 캔디라에서 몇 포인트씩 이렇게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게임에 참여를 하면은 어떤 포인트를 받는다든지 나중에 그 사인 포인트로 어떤 뭐 캐시백을 받는다든지 추첨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하나은행이 뭐 하나머니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보면 들어가서 그렇게 해보면은 아 오늘 뭐 몇 하나머니 당첨됐습니다. 뭐 어디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에서 게임화된 이런 화면에서 안에서 미션을 좀 수행할 수 있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런 거는 외부 고객, 일반 저희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저희 뭐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금융회사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고객이잖아요, 임직원들은요. 이 임직원들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 내부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극명하게 그려놨는데 뭐 항상 이런 장면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가상 오피스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게임화된 환경으로 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도 지금 뭐 많이 대기업들이 여기저기 변하고 있지만 뭐 스마트 근무라든지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뭐 핫데스크처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공유 오피스처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외부 고객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을 떠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재미나 이런 걸 가지고 재미있게 직장 생활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조금 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그거 얼마나 더 잘 배우는가 그러면 이 안에서의 어떤 팀워크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일치라든지 비효율성이 발생했을 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변화나 개선을 좀 더 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지금 아까 전 슬라이드에 보셨듯이 외부 고객에만 치중해 있어요. 아 이거 간단한 거 해보면 포인트 준다, 마케팅 준다, 이벤트 준다, 뭐 준다 끌어들이는 관심 있지 정작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부 고객 임직원들이랑 게이미피케이션을 보면은 사실 이 임직원들 하나하나 자체가 사람이 어떤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 개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페르소나라는 정의가 보면은 뭐 그리스 고대 히라보에 나오는 이제 정의인데 이 사회나 외적으로 자기가 보여지는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직장이나 사회라고 보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임직원들이 팀 안에서, 본부 안에서, 조직에서 아니면 이 직원들이 외부의 고객들이나 사람들 상대했다가 보여지는 그 페르소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캐릭터 성향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빅게임 컨텍스트, 그 현장의 비즈니스라든지 인터랙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 게임도 온라인이지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플레이어가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 한국게임화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벤치마크 게임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제 채용 단계에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그런 뭐 소프트 스킬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크게 스킬들이 이제 제가 조금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회사에 들어갈 때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behavioral question이 있고 technical question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behavioral question은 이 사람의 어떤 본성이 어떤가, 행동이 어떤가, 자세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해 보는 거고요. technical question은 그 특정 어떤 포지션에 있으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진짜 있는가, 하드한 지식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어떤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소프트 스킬이라든지 비헤이버 그러니까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조직에 같이 융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경쟁보다는 협업이 증가하고 갈등이 줄어들고 더 장기적인 성과가 향상이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테스트, 게임화를 통해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게 채용뿐만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과연 내가 숨겨진 어떤 역량이나 퍼스널리티나 페르소나가 뭔지 이걸로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내부도 이런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팀빌딩이라든지 사내 교육 가면 다 많이 자잖아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연수센터 사내 뭐 이런 데 가면 그럼 사내 안에 시스템 가면 시스템 보면 다 딱딱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뭐 ERP라든지 인트라넷 같이 돼 있으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사람의 동기부여를 끌어내서 조금 더 잘 참여해서 성과를 더 끌어낼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다 사일로처럼 다 분리돼 있고 서로 다 많이 막혀 있거든요. 특히 그런데 제조업이나 다른 거에 금융은 결국은 인허가라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이 다 안 돼. 사실은 쌓이는 돈에는 그만큼 사람이 이 정도로 또 중요한 비즈니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측면에 좀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게이미피케이션을 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하고 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Let's Invest Together라고 해서 우리 같이 투자합시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싱가포르 겁니다. 싱가포르 건데 오늘 여기가 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유튜브 영상 재생은 안 되는데 게임화 저널 기사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뭐 저희가 지금 금융감독이나 이렇게 규제 당국이나 금융이라는 어떤 걸 공급하는 사람들, 금융기관 입장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금융 생태계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융 문해력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잘 알고 하는 걸까? 어떤 걸까? 뭐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물어봐도 다 어려운 용어만 얘기하고 사실 그러다가 못 모르고 하다가 또 잘 모르고 지나가고 뭐 어떻게 보면 손해도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점점 무슨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건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제대로 참 알기 어려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적 관점에서 게임에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적 관점에서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현실감 있게 만든 이 모바일 게임, 투자 게임을 좀 리뷰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의 핀테크 회사하고 싱가포르 투자관리협회에서 일종의 우리나라 뭐 금융투자협회 같이 어떤 약간 좀 공적인 협회거든요. 그래서 이 협회 인적자원관리위원 산하에 게이미피케이션 그룹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개발해서 렛츠 인베스트 투게더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이거 실제로 무료 다운 가능하니까요.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은 통상 제 회원 가입 후에 자기가 맞는 아바타를 선택하고 그리고 튜토리얼이 있어서 어떻게 게임하면 됩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걸 좀 해봤는데 일단 튜토리얼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안 됐어요. 그래서 7가지 이게 자산군이 있는데 주식 채권, 뭐 금, 요즘 뭐 금값 많이 오르죠. 리츠, 그래서 부동산 펀드라든지 뮤추얼 펀드, 뭐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되는지 프로파일링 해본다든지, 뭐 저희가 또 상장 많이 하죠. 근데 상장 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주식시장에 유통을 한다든지, 뭐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게임을 실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상대방이 다 무작위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 뭐 가상화폐, 뭐 포트폴리오, 뭐 분산 투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보니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게임이 굉장히 음악이라면서 스피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서 플레이어 점수 이게 그거에 따라서 퀴즈를 풀면서 해당 자산의 어떤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한번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코리 모아주니까 그 주식하고 채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 지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단계를 수행하는 건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게, 여기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 최고 점수 이렇게 리더보드 같이 이렇게 나오죠. 게임처럼.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팁이라든지 간단한 재미있는 사실 같은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을 해가면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 게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다 장점만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만약 한국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금융시장이 보통 주요 이벤트들의 영향이 많이 받죠. 뭐 미국이 막 어떻게 됐다든지,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전쟁이 났다든지 그런 뉴스나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응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실제로 게임처럼 학습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연 어떠한 뭐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어떤 뉴스들이 조금 금융 전문가들이 보는 좀 이벤트고 뉴스고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산 투자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단점도 제가 보기엔 좀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매번 좀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자산 배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빨리빨리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 다 알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 게임에서는 어떤 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어떻게 된다고 일방향으로 안에 로직이 짜여져 있는데 실제 금융시장은 굉장히 양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어떤 같은 뉴스인데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다른 시점에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런 뉴스 무조건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런 놈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 방향으로 고정관념을 좀 심화해 주시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게임 플레이 점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좀 피드백 리포트나 가이드나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점수가 낮고 내가 뭔가 어떤 금융 지식이 부족했을까? 어떤 식으로 좀 선택을 하면 더 조금 나아졌을까?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조금 기초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어부터 좀 익숙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시도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투자 게이미피케이션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순기능이 하나라면 게임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려운 거를 또 좀 가급적 직관적으로 인간의 본능이나 이런 거에 맞게 좀 쉽게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매뉴얼이나 금융 쪽 같은 거 뭐 매뉴얼, 뭐 가이드, 뭐 약관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실제로 게임할 때 보면 그 매뉴얼의 가이드라인 다 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듯이, 이런 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 텍스트로 읽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투자에서 그러면은 다른 금융 아까 설명했던 섹션과 달리 저희가 일반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투자에서 무조건 게이미피케이션 다 선인가? 선한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적용돼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투자는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은 잃고 나면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다가 잃으면 이제 다시 회복 못하는 거, 실제 돈이니까요.
숫자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게임처럼 이게 빠져들다 보면은 위험 대비 수익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어떤 위험 수익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저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좀 되게 투기적인 성향이다. 이런 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실제로 저희 뭐 최근에 요즘 많이 예금 계좌나 이것저것 개설해 보면 뭐 투자 성향 평가에서 뭐 위험 중립형이다, 고위험형이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데 이런 거에 너무 또 이렇게 게임적인 거에 빠져들다 보면 자기 프로파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금융이라는 게 또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고요. 그리고 게임처럼 되다 보니까 과도한 거래를 막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증권사는 좋죠. 과도한 거래를 부추기면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 과도한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또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예가 아마 미국의 유명한 로빈후드라는 증권 애플리케이션 한번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게임화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이제 게임화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바탕으로 SNS를 통해서 사실 빠르게 인기를 얻은 주식 종목을 막 대량으로 추종한다든지 뭐 예전 같은 뭐 게임스탑 같은 그런 뭐 미국 주식이 막 떴다 그럼 밈처럼 따라서 매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전한 투자나 투자자들의 위험 성향 행동에 대해서 왜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하다 보면 행운으로 이익을 얻거나 투자에서 이익을 얻는데 그거를 자기 능력인가라고 더 착각하게 돼서 더 게임처럼 빠져들게 돼서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다, SNS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군중심리는 또 페이스가 빠르잖아요. 게임만 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쏠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에비데인스인데 경제학자 케인즈의 어떤 말을 들으면 주식 투자자는 리인대와 같으면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을 골라서는 안 되고 평균을 이겨야 예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다고 하면 이렇게 따라간다거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특히 많이 발전이 인공지능이죠. 이제 데이터를 다 활용하거나 수집을 인공지능을 해서 어느 정도 알아서 추천이나 분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금융 플랫폼에서 이런 행동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경고를 준다든지 다른 식으로 추천을 준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기는 해요. 외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들을 조금 더 어떤 걸 알려준다든지 더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조금 더 논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이 게임화된 투자 플랫폼에서 하는 행동이나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알려주고. 근데 또 이런 게 어떤 좋은 점이 이제 과거에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점점 툴들이나 이렇게 더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더 쉽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능까지 쓸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실제 어떤 투자는 좀 게임과 다르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항상 유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좀 잘못 게이머가 되면은 이게 의도한 거와 달리 지나치게 좀 투기적이고 어떤 좀 문제가 있는 보상 체계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게임 이런 이제 투자 분야 같은 게이미피케이션 설계를 할 때는 굉장히 이런 좀 어떤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라든지 금융 전문가들을 모여서 좀 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상 당연히 게이미피케이션을 빅게임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그 산업의 대상이 되는 금융 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구현되기 때문에 IT 산업도 발전되어서 융합됩니다. 사실 또 한국에 굉장히 적합하죠. 한국이 또 게임 산업도 발전돼 있고 뭐 금융 산업도 뭐 조금 아직은 내수적이지만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작지 않고 IT 산업도 발전돼 있고 그래서 한국이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융합이 되면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토양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고려할 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이제 관련 전문가들,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들인데 금융 전문가들이 더 협업 콜라보들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 고객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그런 이제 관여한 이제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게임화라는 게 무조건 다 바로 단기간에 게임화하기는 어렵고, 현재 업계 관행이나 내용들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행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점진적인 좀 게임하는 변화를 해서 더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게이미피케이션 선진국들과 좀 격차나 글로벌 프랙티스 같은 거를 항상 좀 눈여겨보면서 과연 한국에서는 어떻게 더 좀 적용하고 아니면 어떻게 더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그들보다 얼마나 더 발전이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한국 시장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또 오픈해서 좀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